불면증과 우울증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 증상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당연히 나 같은 경우 알코올 중독을 알고 있는 중이니까 이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일단 물론 우울증하고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다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지. 그렇지만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은 모두가 갖고 있는 게 우울증하고 불면증이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문제인 거야. 이게 우울증하고 불면증이 있어서 술을 접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알코올 중독 병원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잖아. 그러면은 한 20% 정도가 대충 내가 이렇게 느꼈던 사람들이 한 20%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선량해. 그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도 뭐 큰 이유도 아니야. 그냥 사는 게 힘들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풀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는 우울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잠을 자기 위해서 좀 우울감을 덜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런 이유로 술을 마시게 된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한 게, 뭐, 2, 3일에 한 번씩 마시다가, 이게 무서운 게, 2, 3일에 한 번씩 마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몸이 되는 사람은, 받쳐주는 사람, 알코올 분해 기능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게 몸이 나처럼 알코올 분해 기능이 정말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 3일에 한 번씩 먹던 게, 이틀에 한 번이 되고 하루에 한 번이 되면서 점점 이게 중독이 빠져들거든.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 생각보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 일상 속에 살았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우울증하고 불면증이 생기게 돼. 각종. 그러다가 술을 접하게 되고 그러다가 잠을 자기 위해서 그냥 다른 큰 이유도 없어. 나중 되잖아. 술을 마시지를 않으면 잠이 안 와.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마신대. 근데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은 술을 안 마시면은 이제 화가 나. 나중 되면은 정말 이게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술을 마시다가 못 마시게 하잖아. 더 마시고 싶다고 하는데 더 못 마시게 하면 무조건 화를 내. 이거는 100% 얘네들은 빼도 박도 없이 무조건 알코올 중독. 이게 뭐 1년에 한두 번 정말 기뻐해야 되는 날, 기념해야 되는 날이라서 그런다 그러면 그런 거야 당연히 문제가 안 되지. 근데 허구 헛날 술만 마셨다면 더 마시자고 그러고 더 마시자고 하는데 더 못 마시게 한다? 그럼 승질을 내. 얘네들은 빼봐 알코올 중독이야. 이미 얘네들은 뇌가 술을 안 마시면은 승질을 내게 그냥 미친놈으로 변신하게 아예 세팅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알코올 중독이거든. 이런 것처럼 불면증 때문에 술을 접하게 된 사람들도 이게 알코올 중독이 쉽게 생각보다 그런데 이게 딱 사회에 티가 안 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이렇게 현저하게 빠져드는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치료가 필요하고 감금이 필요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데, 내가 전부터 논하는 거지만 나는 소수를 나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마탱이 가는 사람들을 위한 소수를 막기 위해서 내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우울증 같은 경우는 불면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내가 이제 의사는 아니니까 굳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얘기는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건 접어두고,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술을 찾게 되면 정말 위험하다는 거야. 불면증이건 우울증이건 결국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뇌가 진정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 뭐 요새도 항상 뭐 우울증과 항상 이렇게 함께 지내고 살거든. 뭐 외로움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 나는 생각이 존재할 때부터 언제나 외로웠어. 우리 가정사를 조금 봤던 사람들은, 전 이야기에서 봤던 사람들 알겠지만은 우리 집이 뭐 딱히 아름답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요즘 기준으로 하면 완전 최악이었지. 그런 집에서 살다 보니까 나는 언제나 외로웠기 때문에 난 외로움 가지고 힘들다 뭐 슬프다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거든. 그런데 술을 안 마시면은, 그러니까는 술을 계속 마실 때 당시에는 우울의 이유를 술을 안 마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금이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나서는 이게 내가 이제 병원 다니기 시작했을 때, 병원에서 이제 퇴원해서 잠깐 집에서 있을 때 내가 술을 안 마시면은 그냥 기분 자체가 훅 다운되는 거야. 그냥
멍해. 뭘 해도 재미가 없어. 흥이 안 나. 그냥 술을 마시지 않으면. 술이 아닌 이유로 이런 우울증들이 이렇게 발발할 수도 있는데, 이 우울증이 결국에는 불면증도 함께 이렇게 유발을 하거든? 불면증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쉬지를 못하는 거야.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각성 상태를 유도를 하는 거지. 이 불면증이 지속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수면제를 찾게 되잖아. 나 같은 경우에 이제 알코올 중독 병원을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서 나는 거진 한 1년 정도를 수면제를 실제로 먹었어. 수면제를 실제로 먹었는데 내가 받은 걸 초창기 때 한 6개월, 7개월간을 처방을 받았던 게 졸피뎀이었어, 사실. 그 말 많잖아, 졸피뎀. 뭐 요즘에는 막 그 클럽이나 막 그런 데서 이제 범죄로 이용되는데 많이 쓰고 있고, 준 마약 성분이야 이것도. 정말 그냥 마약 성분이거든. 졸피뎀을 처음에 처방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내가 스스로가 이제 마인드를, 그러니까 내 마음속을, 내 생각과 그 마음을 내 스스로가 정리할 수준이 될 때쯤에는 굳이 그 수면제가 아니더라도,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가 아니더라도 잠을 잘 수 있게 돼서 나중에 이제 그 수면제를 이렇게 모으기까지도 했었는데, 결국엔 지금은 다 먹고 없지만 결론적으로 그 졸피뎀이 진짜 위험해. 졸피뎀이 정말 위험한 게, 졸피뎀이 중독성이 있어. 중독성이 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냥 알코올처럼 막 심각하게 막 땡기고 그런 건 아닌데,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 기분 자체가 달라. 내가 처음에 졸피뎀을 먹었을 때 느낌은 그냥 기분이 부웅 뜨는 거야. 이 부웅 뜨더니 그냥 막 황홀해지고 그런 건 아니야. 마약은 아니, 아예 그냥 뿅가리 마약은 아니니까. 기분이 부웅 뜨고 그냥 칼럼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냥 편안해지고 뭐 그런 효과가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졸피뎀 먹으면 잠이 오더라고. 근데 졸피뎀 부작용이 너무 심한 게, 잠을 자긴 해. 그냥 나는 원래 2시간, 1시간 막 3시간 막 그런 거 상관없이 자주 잠을 깼거든. 환경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비염도 있고 해서. 그런데 졸피뎀은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한 7시간, 한 6시간에서 7시간 기절하듯이 확 보내버리더라고. 그냥 눈 뜨니까는 아침이더라고. 근데 이 졸피뎀 큰 단점이 뭐냐면, 그렇게 잤는데도 피로가 안 풀리는 거야, 나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비염 때문에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그런가, 그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몸이 계속, 그러니까 졸피뎀을 통해서 잠은 자지만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니까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내가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막 알바를 시작하고 나서, 알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졸피뎀을 억지로 이제 먹기 시작한 거야. 일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나중 되니까는 졸피뎀이 듣지도 않아. 졸피뎀을 먹어도 그냥 기분만 멍해지고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내가 졸피뎀을 끊게 된 무서운 계기가 있는데, 나중에는 졸피뎀 딱 먹었어. 졸피뎀 딱 먹고, 이제 조금 있으면 졸리겠지 생각하고 그냥 매일 하던 게임을 하고 있었어. 잠들기 전에 하던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 떴더니 아침인 거야. 중간에 내가 졸려서 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아니 이제 일 끝나고, 알바가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게임을 틀어봤는데, 딱 봤더니 뭐 이상한 짓을 해놓은 거야. 나는 제정신이면 절대 하지 않을 짓들을 게임 속에서, 졸피뎀을 먹은 사람들 애가 몽롱해져가지고 필름이 끊긴 거야. 뭐야 이게. 깜짝 놀란 거야. 그 졸피뎀 먹은 다음에 한 5분 정도만 살짝 기억이 나고, 그 이유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내가 뭔 짓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가 화들짝 놀라서 그때부터 졸피뎀을 아예 끊었거든. 확 끊었거든. 무섭더라고. 아니, 내가 술을 끊은 이유가 필름 끊기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정말로 큰 건데, 아니 졸피뎀 먹고 필름이 끊겨버리면 이거는 내가 술을 끊는 의미가 없게 되잖아. 내가 이걸 수면제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난 졸피뎀 결국 끊고, 그 사실은 이제 병원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거보다 좀 단계가 약하면서도 좀 진득하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런 수면 유도제 같은 거를 이제, 모르겠어. 그 주황색 알이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저거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사실 졸피뎀이 세긴 센 게 그 수면 유도제가 사실상 거진 큰 의미가 없더라고. 정말 중요한 건, 불면증을 극복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사람들이 불면증 극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 뭐 잠들기 1-2시간 전에 절대 운동을 해서는 안 되고 몸이 각성 상태가 되니까, 뭐 커피를 마시지 마라, 뭐 잠들기 전 최소 6시간 전에 밥을 미리 먹어놔라, 뭐 어쩌고저쩌고 많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 불면증 극복을 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방법들을 내 몸이 이거를 받아들여서 익숙해질 때까지, 정착을 시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야. 이 각종 처방들, 그리고 그런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최소 3주, 일단 3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내 몸의 틀이 변할 때까지, 내 습관이 3주, 3달, 3년, 뭐 이런 공식들이 있잖아. 뭘 끊는 데 있어서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도 불면증을 극복하는데도 그것 마찬가지거든. 최소 3주 정도는 꾸준히 그 방법이 익숙해질 때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잠이 그 당시에 오지 않더라도 참고 내 몸이 여기에 루틴을 맞출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거든. 그러니까 불면증 자체를 극복을 못하고 이건 방법이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가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알코올 중독자들은 결국에는 그 방법을 극복을 못하고 결국은 역시 술이 최고지. 그렇지, 술이 최고긴 하지. 마시고 언제 뒤질지 모르지만 마시면 언젠가는 잠드니까 후. 그런 식으로 병원에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이거야. 내가 본 사람들은 그것만 수백 명이에요. 그냥 별 이유도 없이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술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게 중독이 돼서. 이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내가 알코올 의존인 상태이지만 그거를 모르는 상태로 그러니까 나름 밖에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여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계셔. 정말 많아.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내가 의존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데, 정말 더 무서운 거는 내가 언제 훅 갈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이게 훅 갈지 모른다고. 어떤 사람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 타고난 몸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 내가 간당 이러고 하루하루 버티는 거야. 근데 워낙에 이제 기본적으로 오랜 세월을 습관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이렇게 맞춰놓고 그런 거에 맞춰놓은 사람들은 몸이 버텨요. 왜냐면 규칙에 이렇게 뇌가 적응이 돼서 그 규칙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그 규칙이 깨진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그 규칙이 깨진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았다, 충격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깨진다거나 하면은 단초로 삼아가지고는 그게 도화선이 돼서 갑자기 이렇게 훅 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게 정말 무서운 거고. 근데 그걸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벌어질지. 나는 이게 답답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술을 마시지 마. 뭐 무조건 술을 멀리해야 돼. 술이 나빠. 그게 아니고 경각심정도는 갖고 있고 내가 내 몸 상태를 항상 체크를 하고 건강검진도 받아보고 그러시라는 거지. 무조건 술이 악마라서. 술은 악마가 아니야. 술을 마셔가지고 변하는 당신이 악마인 거지. 술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술이라니까. 얼마나 좋아. 세상 이거 한 잔만 마셨다면 천국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 술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감안하고 있으라는 거야. 제발 좀.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답답해 하면서 그런 세월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엔 유튜브까지 오게 됐잖아.